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계를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청소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사이버레카들의 조직도, 구조도, 관계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 관계도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근데 사이버레카들의 결말은 다 패가망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뭐 전제로 두고 자, 첫 번째로 한 1년여 된 것 같아요. 구재혁 씨와 이근 씨와의 다툼은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온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고 뭐 재판장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근 씨, 근데 이제 구재혁 씨가 이근 씨를 공격했던 건 제가 볼 때는 논리적 타당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 눈에 띄는 행동들, 그리고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가의 어떤 재산적으로 재정을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잘못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자, 근데 구재혁 씨가 이근 씨를 공격합니다. 네. 김세희 씨가 이근 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재혁 씨가 판석을 깝니다. 근데 판석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한카르텔, 지역감정 뭐 이런 것들을 부추기려고 하는 아주 그냥 질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밀양 성폭행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관계로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 그걸 정의롭게 파헤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구재혁이 깠습니다. 정체를 드러나게 했어요. 근데 김세희라고 하는 사람은 판스의 생각과 동일한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역감정이라는, 썩어빠진 지역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재혁이 판석을 까니까 열받은 김세희가 구재혁을 깝니다. 구재혁을 까는데 구재혁 씨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주가 조작과 코인 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폰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폰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필이면 카라큘라가 있었고 주작감별사, 이 불쌍한 주작감별사. 카라큘라는 돈도 많고 뭐 부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카라큘라는 덤으로 나락을 갔고, 근데 이 불쌍한 주작감별사는 이 주작감별사의 뭐 문제가 되는 영상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주작감별사는 그냥 혼자 이렇게 터는 그냥 골방에서 가난한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작감별사도 덤으로 그냥 갔습니다. 가버렸어요. 근데 카라큘라는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행실도 나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 이번에는 이근 씨가 김세희 씨를 공격을 하고, 김세희는 이근 씨를 이제 뭐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들이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찌양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재혁 씨는 찌양 문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구재혁 씨 폰에서 그것도 코인 사기 범한테 넘어갔던 그 폰이 김세희 씨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을 지독히 싫어하는 김세희 씨가 김태련을 공격하기 위해서 찌양을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찌양 씨가 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김세희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아마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뭔가 법으로, 한국의 법으로 처벌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근데 제가 왠지 그 요즘 예언자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이야기들이 격중하고 있죠. 저는 틀림없이 방송이 나오기 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태희 씨도 돈 받은 정황이 나올 것이다. 근데 나왔죠. 룸사롱 갔던 정황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는 했나? 아무튼 그 정황도 아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승정이 우리 그 채널에 출연을 하고 나면 룸사롱을 가든 돈을 뭐 얼마를 받던, 후원을 받던, 뭐 그 뭐라고 했지, 광고를 받던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면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돈도 받고 룸사롱도 가고 후원도 받고 광고도 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제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 정황들이 하나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그 증거의 대부분은 구지혁 씨가 가지고 있던 폰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황금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지혁 씨가 가지고 있던 폰에서 모든 것들이 나왔어요. 이근, 최승정, 카라큘라, 그 다음에 그 주작감별사, 김세희, 그리고 뭐 주가 조작 관련 뭐 다양한 것들이 구제역 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구제역 씨가 어떤 그런 증거들을 수집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조사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가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토리는 그렇게 이끌어져 왔어요. 그렇게 흘러왔어요. 구제혁이 이근을 공격하고, 이근이 판석을 공격하고, 이거에 열받은 김세희가 구제혁을 공격하고, 그리고 화가 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녹취록에서 하필이면 카라큘라가 들어있었고 주작감보였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락하고, 거기에 또 쯔양에 관계된 게 들어있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김태련 변호사를 공격하고 싶었던, 민주당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전라도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김세희가 하필이면 쯔양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쯔양한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다 보니까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삼부토건 비리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묻혀버리고, 결과는 묻혀버린 것들이에요.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묻혀버렸다는 게 이 모든 거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와중에도 약간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악플 쓰는 애들, 또 사이버레카들, 이런 애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이 비통하고 비참하고 참 못내 보기 싫지만, 그래도 사이버레카들과 악플러들의 신분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면 아무래도 유튜브 세계가 훨씬 더 청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세희가 뿌린 루머의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꽃까지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아니, 쯔양씨를 뭐 사이코패스 무슨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걸로 몰아세우는 그런 채널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일단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대방 이야기를 채 완벽하게 듣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의 씨앗을 말의 씨가 된다고 했잖아요. 쫙 뿌려놓고 거기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이게 김세희가 한 일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후로 뭐 지금은 물론 상중이지만 다른 아마 얘기를 안 꺼낼걸요? 끝까지 자기 반성도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 놓고는 이제 지 편을 들으셨던 김세희 씨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판숙이는 이렇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담배 뻑뻑 치면서 슬픈 표정 짓고, 뭐 스포츠카인가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스포츠카가 아니죠, 아무튼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 지랄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저는 일단 얘네들을 싹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저의 목적은 유튜브 세상을 정화하는 거고, 전화하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본 출발은 사이버레카를 없애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튜브에서 신상을 뭔가 수사가 들어가면 경찰한테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신상을 넘겨주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